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신진상 저자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이분이 쓰신 책을 한 권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언제 봤냐 하면 2021년, 네, 작년 초쯤에 이제 이 책도 이제 그 서평단으로 그때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인데요. 그 책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예, 요겁니다.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그 당시에 이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투자나 또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돈 공부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신진상 저자 이분이 쓰신 이 책을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그 교육법에 중에 학교의 중고생들 그 교과목 중에 이런 그 과목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돈 공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배우고 그 어떤 경제적인 관념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과목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고 그 당시 한번 느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아주 인상 깊게 봐서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또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라는 이 책을 저자가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제가 이제 서평단으로 받아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보면 이 그 저자 신진상 저자 이분은요, 제가 보니까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이제 하시다가 15년 넘게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자산의 투자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1만 권 이상의 책 탐독을 했다라는 이 부분에 저도 많이 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책도 그랬고 전에 책도 그랬고 보면 이분이 정말로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이 선견지명도 좀 있으신 분이시고, 예, 일단은 다독가이시니까 그 다독가의 어떤 생각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글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번 책도 아주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역시나, 예, 제가 그 기대했던 그 기대 이상을, 예, 이번 책에서 또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요즘 보면은 최근에 그 NFT나 또 메타버스 또 블록체인 이런 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NFT에 관련된 그 책들을 이제 여러 권을 보면서 이제 서평단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나같이 그 NFT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기를 대체되지 않는 토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여기 저자 같은 경우는 NFT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NFT란 디지털 세계 소유권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책을 보는데 그 NFT에 관련해서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 이해도가 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예,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단순히 NFT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이제 다가온 미래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나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이 모든 이 관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알려면 과거 역사부터 이걸 잘 훑어봐야 된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NFT라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 돈에만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은 또 오랜 그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어떤 역사와 문화와 전통 이런 것하고도 아주 엄청나게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저자가 특이하게도 이 책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자들의 어떤 사례,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뭐 여기 차례는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21세기의 비트코인, 19세기 무정부주의의 화려한 부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역사상 최악의 전쟁, 독소전으로 찾은 투자자의 태도,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베트남 전쟁이 투자자에게 남긴 교훈, 뭐 이런 것,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암호화폐에 어떻게 기여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발자취를, 과거의 그 발자취의 그 어떤 흔적들을 딱 되뇌어 보고, 그리고 이제 현 시점을 해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감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기 때문에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뭐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시간들을 총망라해서 이 저자가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내용이 아주 상당히 아주 좀 유익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저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돈의 어떤 그 투자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SF 그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NFT에 관련해서 또 요즘 뭐 한참 이제 뜨거운 미술 작품의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음악계 뭐 BTS 앨범을 사지 말고 차라리 NFT를 사라, 뭐 이렇게도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게임 사업에 관련해서도 저자가 들려주는 그 내용들은 뭐 책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야, 이 책 읽은 보람이 있다. 이 책을 읽느라고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한 것에 그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얻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강한 느낌을 받고, 예, 이 책을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그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몇 군데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그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설명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화폐의 역사를 왜 들려주냐면 블록체인이 이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화폐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NFT는 화폐, 즉 돈입니다. 돈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돈은 물품 화폐에서 금속 화폐를 거쳐 지폐에 이르는 꽤 긴 시간을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은 지역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등으로 진화 중입니다. 화폐가 진화할수록 신뢰가 더욱 축적되고 있습니다. 실물을 직접 교환하지 않는 한 모든 거래의 수단은 신뢰가 없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그 화폐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나열한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화폐에 대해서 또 돈에 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화폐의 그 어떤 단위, 또 화폐의 어떤 그런 특성이 이렇게 진화해 가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이 화폐에 관련된 진화되는 시간은, 예, 뭐 매우 빠를 거라는 거죠. 이미 뭐 너무 빨라 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독서 모임 할 때 우리 회원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지폐를 만질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어디 뭐 가게 가서 아니면 카페 가서 뭐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다 키오스크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또 돈을 줄 일이 있으면 그냥 뭐 핸드폰으로 바로, 예,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그 손에 현찰이 잡히는 그 시간들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자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종이돈의 시대가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아주 무척 공감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책에서 보니까 스웨덴은 현금 없는 나라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2030년쯤이면 스웨덴에서 종이돈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는 암호화폐의 시대입니다 하면서 뭐 이제 이 암호화폐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재밌게 저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아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미래에 어떤 그 투자를 하려면 SF 소설에서 그 투자의 가치의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까운 사례가 뭐냐면 현대 그 SF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시모프라는 이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열정도 아시모프의 소설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아시모프가 1953년에 쓴 셀리에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나름의 생각과 성격을 가진 무인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당시 그가 예상한 연도는 2015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예지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SF 소설의 작가였던 아시모프가 쓴 소설 셀리라는 이 소설이 1953년도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뭐 자율주행차 시스템, 그리고 뭐 어떤 무인 자동차의 어떤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이 작가는 2015년도쯤이면 완성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SF 소설에서 힌트를 얻어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할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귀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조금 인상 깊게 느꼈던 그 대목 중에 하나가 그 뭐 이제 미술품에 우리가 이제 또 NFT 관련해서 많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자가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게 가격이 달라지지만 또 투자 가치는 이 미술품의 투자 가치는 어디에 또 있냐면 그 그림을 판 사람이 누구냐, 그 그림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소장하고 있다가 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림값이 또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가까운 사례로 여기서 이제 책에서 예를 든 그 사례가 그 최고의 그 세계 기타리스트인 에릭 클랩턴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이 이 사람이 산 그 그림이 나중에는 뭐 거의 뭐 10배 가까운 그런 금액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팔 때는 그 금액의 10배 이상이 뛰어 올랐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은 꼭 누가 그린 거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최초에 이제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이제 다시 되팔 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미술 작품의 어떤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면 게임 시장에 주목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제 딸들이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요즘 뭐 게임에 많이 이렇게 몰두하는 시간들이 길어졌죠. 특별히 뭐 보면 그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온종일 게임에 이렇게 빠져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저기를 하는데, 저도 이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만 해도 10조 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PC 게임과 합치면은 18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게임 시장입니다. 영화 시장은 2조 4천억 원. 그리고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는 25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한국의 이 게임 시장의 규모는 그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은 영화와 음악을 제치고 이미 엔터테인먼트 산업 1위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의 노출이나 BTS나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시장이라는 증거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게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게임 하면 막 너무 이렇게 중독되고 하면 너무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좀 게임이 좀 부정적인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자의 이런 어떤 그 주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뭐 게임 시장이 뭐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영화나 아니면 뭐 또 어떤 음악 이쪽 시장보다도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에서 이 게임 시장 그 산업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시장의 어떤 그 게임에 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서 잘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미래 투자에 대한 어떤 뭔가 길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신진상이라는 이 저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 저자를 만났는데 확실히 다도가인 그런 어떤 분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을 파악하고 보고 또 오랜 역사와 또 현 시점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어떤 이런 관점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혹시나 뭐 여러분들 중에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현대 NFT나 아니면 또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 책을 한번 필독서로 한번 좀 쭉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바로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이 책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자가 썼던 책은 바로 슈퍼 리치에게 배우는 뭐 돈 공부 그런 어떤 이 책인데 이 두 권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권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